두 번째 사건입니다.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옆 농지 침범지에 불법 축사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데, 필지가 두 필지거든요. 한 필지 있고 또 한 필지 있고, 두 필지인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에 축사가 있고 여기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 주택은 1960년도에 지어진 걸로 합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보십시오.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1973년도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1974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죠.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 이런 건물을 지어도 불법으로 지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불법으로 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이 이쪽 번지수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쪽 건물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60년대에 지었다면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이 땅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요. 자, 보십시오.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러 가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본다고 그랬죠? 농지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러면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 농지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농지를 샀는데 농지증 해주죠. 농지증 안 해줘.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를 사서 다 샀어. 샀는데 농지증을 안 해줘. 난 돈 다 줬어. 농지증 안 해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돈 다 줬으니까 내 건 내 거죠. 그런데 농지증이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죠? 등기 이전을 내 이름으로 못할 뿐이지만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은 나긴 나야. 근데 뭐는 못해? 내 이름 등기 이전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못하냐면 농지법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농사를 짓을 건지 아닌가 보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도 못한다 때 안 해주는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법에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또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전답 과손이 있어요. 뭘 안 해도 되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전답 과손이 있어요. 제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농지가 있어. 농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집을 지었어요. 건축물 관리에 만들어졌어. 그럼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내가 지자과에 가서 여기 농지인데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은 누가 신청해야 되냐면 땅 주인이 해야 됩니다. 땅 주인이.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건물을 지었어. 건축물 관리장도 만들어졌어.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서 지자과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신청 안 했죠. 그럼 계속해서 전이야. 계속해서 전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지목이 전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수행장들 나한테 오면은 농지증을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증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뭘 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건축물 과장에서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은 이렇게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는 땅이니까 이건 사실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지 담당자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몇 번째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현황은 사실상 대지임으로써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합니다. 반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농지증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다고 했죠. 왜 등기 이전할 때 농지증이 그러니까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 거는 농지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와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증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농사를 안 줘도 되고 영농계획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하면은 반려증으로 하면은 이 등기소에서 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구나 그럼 등기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인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반려할 수 없어 반려함.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 그럼 농지증 안 해준다면 등기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려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하는 거는 등기증 해주고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하면 농지증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똑바른 데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함.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미발급함.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미발급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닐 때는 반려증을 쓰는 게 맞는 것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런 걸 잘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함도 있고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지 못해서 미발급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담당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 있죠.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가 어디죠? 영농 여건 분리용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농지. 농사를 안 줘도 이미 용도 지역 농지로 쓰지 않고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 건물을 지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해놨으니까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농지. 이런 거는 농사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을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아서 신청 대부분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없이 그냥 경매가 진행된다 하는데 가끔 가다 잘못하다 보면 농지증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연계 확인할 때 가서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도 농지니까 농지증이 띄워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농지증 띄워주는 조건을 농사를 지어서 영농 계획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보고 띄워주는 건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죠. 그러니까 영농 계획서가 필요 없이 그냥 농지증을 써주는 거예요. 왜?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니까. 자, 정리하자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함의가 있고 농지법상 농지나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 반려이기 때문에 농사를 그냥 반려증을 갖고 농지증을 해주는 거고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전답 과소인 경우에는
용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신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법원에서 이 땅을 경매를 할 때 조건을 적은 것을 제가 올려놓는 겁니다. 일괄 매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주거, 기타로 이용 중,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함, 행정기관의 사실조회 결과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지 않냐고 불법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 조정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하다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물건을 경매를 하는 조건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 법원에서는 경매를 집어넣을 때 담당 행정기관에다가 이것이 농지법상 농지에 필요한 농지 취득자가 필요한 농지냐고 질의를 해요. 그럼 담당자가 여기는 지명이 전답 과수원이지만 정식 건축물이 있고 축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자격증명 없이 진행됩니다 하고 답변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 진행을 합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상업적일 수도 있고 주거지일 수 있죠. 그러면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런 경우에 질문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는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서 영농 계획이 불필요한 농지이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그냥도 진행되는데 담당자가 전답 과수원에 농지 취득이 필요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담당 담당 농사무소 그렇게 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라 제출하라 이런 조건으로 경매의 조건을 만드는데 여기는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충청남도 논산지 염류 마산입니다. 1억 2,700에 6,500까지 떨어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변경이 됐다가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경매가 나서 5,200까지 떠서 6,900이 나서 변경이 됐죠. 언제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여러분 3월 23일 날 잡아졌죠. 3월 30일 날 변경했죠. 허가가 2020년 3월인데 2020년 언제 났죠? 자 보십시오. 6월 났죠. 20년 3월에서 21년 6월이면 얼마 걸린 겁니까? 14개월 20일 걸린 겁니다. 숫자가 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자, 보시게끔 되면 답이 두 필지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죠. 615-8, 89-1 두 필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이거는 국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집 말고 여기가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 논이거든요.
그래서 1위로해서 농문용 운수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 이게 국어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택이 있죠. 여기 축사가 있죠. 여기 창고가 있죠. 그리고 이 주택은 양쪽 필지에 가운데에 같이 있는 두 필지에 같이 얹혀져 있죠. 용도 지역이 자연취락지이고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사이로가 읽어보니까 가축을 기르는 것 같죠, 축사. 여기 앞에 있는 개인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창고지요. 제시의 주택은 채무자 누구누구가 주거 중이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관리자가 있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건축물 관리자를 가지고 강제로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시키고 토지 건물을 가치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 보면 615-8이죠. 그럼 아까 건물이 두 개 있었죠. 왼쪽이 615-8이고 여기는 81-9인가 그렇죠. 그럼 아까 건물이 이쪽 번지수가 많았죠. 근데 여기 보면 665-8 한 번지로 돼 있죠. 이쪽이 조금 넘어가고 여기 뭐야? 사이로 축사했던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흙벽돌 스레트 주택, 시멘트 블록 주택, 축사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이번엔 뒤에 거를 보겠습니다. 뒤에 걸 보면, 자, 보시오. 허가일이 있죠? 사용 승인일이 언제죠? 1960년이죠. 이거는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죠. 그러면, 자, 보시오.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서 두 필지인데, 여기에 건물 양쪽 필지 앉아 있죠. 그래갖고, 여기 건축물 관리자는 이쪽 건물에 돼 있죠. 그러면 여기만 대지야? 이것도 사실상 대지예요. 둘 다 농지 아니야. 아니, 1973년도 이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그 당시는 농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함이에요. 1973년 1월 이전서 제도는 무슨 번지는 농지나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반려한다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1960년도에 진 겁니다. 그리고 이 1960년도에 있는 건물이 양쪽 토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했어도 두 필지 다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갖고 물어놓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택 59.9, 축사 26은 15는 1997년 건축이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하면 1960년도에 진 주택도 있는데 1976년도에 졌다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사 또는 또 하나는 언제 졌죠? 여기 보면 1980년도에 졌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97년도도 76년도도 졌고 80년도도 졌으니까 이거는 1974년 이후에 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 건축물 관리자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합법으로 진 거예요? 불법으로 진 거예요? 합법이죠.
그 다음에 90년 6월에 지분 개량했다는 것도 나오죠,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는 1960년대서부터 1990년도까지 조금 증축을 하면 아무것도 신고하고, 축산해서는 줬다고 하고, 지분 개량해서는 개량했다고 해서 다 정식으로 건축법에 맞게끔 지었고 관리해온 건물이에요.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이고, 이것이 60년도서부터 지내고 73년이 지났다고 해서 농지법상 농지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거든요. 불법이 이게 아니죠.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근데 내가 이 담당자가 나쁘다는 게,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를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연무읍에서 농지증을 발열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농지법상 농지나 불법으로 행정경영 또는 불법 건축에 있는 농업 경영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어. 아까 건물이 무허가로 줬어요? 합법으로 줬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불법 건축물이야, 합법 건축물이야?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 관장이 있어도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불법 건축물 축사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아까 건축물 관리자는 축사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 축사가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불법이에요? 뭐, 축사를 내가 허가를 안 받고 축사를 지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불법이에요, 그게? 아니, 자, 보십시오. 2007년도에 농지법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축사도 건물이죠. 농업용 창고도 건물이죠. 그러면 내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면은 건물이 준공이 났죠. 축사인데 건물이죠. 그럼 그 축사를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줬습니다. 언제가? 2007년 이전에는. 근데 2007년 이후에는 법이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축사도 농지다야. 농업용 창고도 농지다야.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면은 지목을 대지로 안 바꿔주고 그냥 농지인데 축사로 써라야. 농지인데 농업용으로 써. 대지로 안 바꿔주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얘는 축사도 불법이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도 불법이라고 안 준다. 이렇게 해서 발령증을 내. 나는 이 경매의 물건을 추천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이거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줄 거라고는 꿈에 들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담당자를 설득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뭔지 몰라도, 무허가 건물이 나는 한두 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라. 그럼 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원상복구의 계획을 제출했어요. 원상복구 제출하라고 제출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원상복구 계획서가 원상복구 아까처럼 지공면처럼 원상복구가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또 안 해준 거야. 그 소리 듣고 내가, 아씨, 하고 행정소송하자. 해갖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행정소송 시작한 거예요.
이 담당자가 우기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애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아니, 국회의원이 뻔뻔한 건 봤지만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뻔뻔한 건 나 보다 처음 봐. 와, 뭐라고 주장했나 한번 보고 싶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해야죠? 매각 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행정 변경돼서 불법으로 지서 현상성 농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를 둘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도 안 해주고 이걸로도 안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일 결정을 변경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소송을 전제로 한 변경 신청이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때 소장을 내면 소장 접수하는 게 앞에 있죠. 그걸 첨부해서 여기다가 줘야지, 법에다 줘야지, 아, 소장을 접수했다 하는 거를 보고 받아줘서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저게 지금 일주일간이었잖아요. 아니, 이제 원래 4일 안에 해주고, 일주일 안에 이제 매각 허가 불허가 나게끔 되는데, 이제 그 농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게끔 되면서 그게 15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소송을 안 하더라도 농지증을 아직 발급을 받을 심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15일 후로 좀 2주를 연장시켜 주십시오. 지금 전화로만 해도 연장을 시켜줘요. 2주는. 그 이상은 안 해줘요. 자, 이제 정식으로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청구 취지입니다. 피고는 농무에 대한 농산지 연못 마산리 답에 관한 농지취득 신문을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농지증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 지상에 걸쳐 아직 미등기이나 등기부등본은 없지만은 건축물 관리에 존재하는 합법적 건물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했는데 예비적으로 원상복구 계획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했다. 원래는 합법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비적으로 그러면 잘 안 되면 원상복구 조건을 갖다 해달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 반려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이런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소장을 내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농지법은 다음과 같은 농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의 지목을 말한다. 전답 과선 또는 그 밖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모지에 관찰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부지
다시 말하면 아까 축사, 농업용 창고 이런 것도 농지보상 농지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 이 명백한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주택 2개 동, 축사 2개 동이 존재하는 바 경제권 농지를 원만히 해보지 아니하여 농지부터 농지에 해당한다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1960년도에 사용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은 농지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에서 1973년도 1월 1일 위에 바뀌었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 1960년도에 건물을 지었고 축사를 지었으니까 현재 농지법에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현재 농지법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발령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걸 주장한 거죠, 지금.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명백하며 원상복구 조건은 농지치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분명한 농지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원상복구 조건을 이루어야 근데 영문입에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원상복구에서도 시행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 소유자의 상대로 건물의 철거물 인도 손을 제기해 판결 특혜 얼마든지 농지로 원상주복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이 주장은 농지 취득권을 가지고 소송할 때 항상 하는 주장입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하고 하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구할 수 없는 것을 창작하고 원상복구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만약의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인 이행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지으면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죠?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농지 안 하면 배가 이해관계상 아니, 강제로 팔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팔지 않으면은 공시지가 20%씩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안 해주고 거래를 못 하게끔 하면은 아까 먼저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로 불법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저는 이것이 정식으로 건축물 관자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양토지에 걸쳐서 건축된 건물 4개 동, 주택 및 축사 이하 이 사건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살피는데 최근 2021년 12월 28일 건축물 대장 기초 정비까지 이루어진 등 이 사건 건물은 합법적 건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지에 표시하는 마산리 유기시와 한 번쯤은 개선되고
마산지 89번지 1번지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다시 1960년 농지 개량에 의한 환지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양 토지가 동일한 소유에 있으면서 그 토지 소유에다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허가를 분명하며 다만 농지 개량 환지 분할을 거치면서 오래전 수기로 모든 대장 관리하던 시절 착오로 발현 누락된 곳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 불법 건축물을 보고 있지 않으며 1913년 1월 이상 불법지만 아니며 이 사건의 건물 경우 1960년에 사용 승인을 득한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 이전의 건물을 축소한 것이 명백하잖아요. 건축물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불법 건물이라고 우기는 담당자는 도대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에? 우리가 소장을 이렇게 내니까 연무읍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 답변서를 낸 거 보면은 참 기특하지 않아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론. 농지법 시행 이전이 명백한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주택 축사를 존배하는 바 경작할 농지를 원상에 유용하지 아니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1960년도 그러니까 14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려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답변. 일반 건축물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일조를 보면 주택 한 동 22.5, 주택 59, 축사 이렇게 해서 있으면 뒤쪽에 사회승을 보면 1960년 그 다음에 76년 축사는 80년 신축한 것을 입주로 돼 있죠. 건축물 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60년도에 있고 76년도에 있고 80년도에 있었죠. 아까 3개 있었죠. 따라서 주택도 주택은 1개 한 개 동만 1960년대에 신청한 것으로 1913년에 최대한 국도지정 정부의 항공사지에 추적할 수 있다. 그 건물의 현재 확인권과 존재하는지 확인은 분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이 현재 건물하고 같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뭔가 지어졌었던 거 하더라도 불법 건물이 지어졌든지 합법 건물이 지어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 필지 전부 다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이미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농지법상 농지가 안 되는 게 농지법상 농지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은 내가 보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는 뭐냐면 1960년도에 집이 있었다고 건축물로 가장 있기는 하지만은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건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로 농지법상 농지가 안 되는 걸 주장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우, 진짜 내가 보면은, 또 잡으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국토지리에서 발굴한 1970년대 사건의 항공 사진을 보면, 연못 마산지 89-1, 6표시 이론에 대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대장상 기록된 흙별도의 주장으로 특정할 수도 없다. 아니, 좋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희미하게 뭔가 있었죠. 그럼 그 땅 자체는 농지보다 문제가 아닌 거야. 아, 근데요. 이렇게 웃기는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생각은 안 나죠. 아니, 나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가끔가다 뻔뻔한 소리를 잘해요. 그럼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거 했는데, 아니, 자, 보십시오. 우리 많은 것이 있었죠. 제가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로 먼저번에 강의했을 때, 내가 갔더니 도로가 아니기도 건축을 안 내준다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조례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걸 해줄 수 있지 않냐고 서류를 질문하면은, 처음에 잘 안 보고, 안 됩니다 하고 했다가, 내가 서류 다 해서 조례하고 다 터서 집어넣으면, 가만분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해주겠다. 이거 봤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처음에 착각을 해서 잘못 생각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내가 착각했구나. 얼른 인정을 하고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 얘는, 오기야, 이거는. 이 담당자 웃기는 거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단위부로 답임으로 농지법에 해당한다. 농업 경영을 참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위관련 이제 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는 본인이 2020년 7월 30일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인 누구의 상속인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와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의 복구 계획서의 시행성이 없다고 판단해 농지 자격증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자, 우리가 농지가 아니고 대지의 땅만 우리가 낙찰을 받을 경우도 많이 있죠. 땅을 낙찰받아서 그 건물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철거할 수 있어, 없어요? 철거할 수 있죠.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일정입니다. 원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죠. 그럼 원래 땅 주인과 건물이 같아갖고 이것이 경매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법정 상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철거하더라도 철거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렇죠? 왜 법정 상권이 있어요? 1960년에 지었던 그 건물 주인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그 건물이 아니라면 법정 상권이 없죠. 그럼 얘네들 주장대로 하면은 그 건물 맞다고 법정상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맞는데 농지보다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얘네들이 말이 그 건물이 아닐 수 있다면 그 건물이 아니면 법정상권 없으니까 건물 철거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농지법 취지에 따라 그 복구 계획을 요구한 것은 농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현재의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토지 농구 복구 계획서를 심사한 후 건물 소유권자의 협의가 없는 것은
원상복구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아니, 건물을 하는데 허물어야 되는데 판결로 허물어야 돼? 건물주하고 협정해서 허물어야 돼? 우리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 대장산 2쪽이 그 밖에 기재의 사항을 보면 80년 6월 5일 특정 건물 허가 준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정 건물 종류에 의한 특별 조치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농지 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철거돼야 할 불법 건축물 농지부산 규정이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아니 난 참 이상한 게, 자 보십시오. 아니 건물 양성화 할 때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양성할 때 지목이 전을 양성화 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받고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건물 양성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고 해줄 것 같아요? 다만 건물이 지어졌는데 실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장을 만들어서 등기도 신청해야 되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도 해야 된다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안 하고 오랫동안 지나고 건물 주인이 죽었다. 이것뿐이지. 다른 아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지 세금보다도 아니, 똑똑한 것들. 아니, 세금 걷는 사람은 바보예요? 가서 봤더니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농지로 세금 매기에 대지로 세금 매기에요. 우리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더니까 건물과 같이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은 그걸 대지로 세금 매기에 농지로 세금 매기에요. 건물 면적만큼만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참. 아닌가? 무허가 건물도 땅 대지로 세금 매기에요. 무허가 건물 지어놨어도. 대부분의 건물은 73년 농지법 이외에 신축된 것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물은 농지법 이외에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물 관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축물 관세에 있으면은 합법적인 걸로 농지법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의 토지 현황에 농작물 병작도 이지 않아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며 사건 태제 농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며 조건이 필요한 거며 불법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 재원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 농지를 발급하다고 하게끔으로 농지증 안 해주는 것이 자기가 일을 똑바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낸 겁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답변을 또 다시 한번 냈습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원상 회복 없이는 농지 취득 자격이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건물 소유자와 어떤 협의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겁니다. 영무에서는 농지에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시켜야지 농지증을 해주는데 건물의 주인과 어떤 협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청에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못 해주겠다. 영무부의 입장은 그걸로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론하는 겁니다. 농지법 시행령 2조 농지의 범위 축사, 건축사에서와 농림수사시에 정하는 그 부속시설 등 축사의 부속 토지도 농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축사, 건축사에서 이런 창고, 이런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 농지로 인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농지법상 농지율법대로 사로 지목이 농지이고 그 지상에 축사 및 농가주택이 있는 것은 농지를 경작하고 농지의 용법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야. 농지에 축사 및 농가주택이 있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데 우리는 농지에 축사를 짓고 농민의 주택을 짓고 있는 것은 합법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적합한 건물이라고 했죠. 우리 건축물 관계에 있죠. 적합한 건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나중에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연무부에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86년 6월 5일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합법적 건물로 인정함으로 하였으므로 허가 준공이라고 했죠.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되어 있죠. 합법적인 건물이니까 허가 준공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그 진행한 거죠? 논산시 건축가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논산시 건축가에서는 특정 건축 허가 준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법 건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영무읍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주장하는 거야. 시에서는 합법 건물, 읍에서는 불법 건물이라고 주장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또 여기 축사가 불법 건물이라고 했죠. 축사 봅시다. 이게 보면 우리가 농지민원 사례집이 있죠.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지민원 사례집 해갖고 농지에서 질문 답변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10몇 년 전께 있고 한 5, 6년 전께 있고 그래서 한 3번을 개정해서 만들어진 게인데 제일 마지막이 12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민원 사례집이라고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농지민원 사례집에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 부지는 복구해야 되는 농지인지에서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는 해당하고 그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 거기 때문에 원상 복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농지 민원 사례집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07년 4월 이전에 지었다는 것은 누구도 영무업도 우리도 같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농지 민원 사례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도 우기는 담당자는 뭐예요? 어떻게 이게? 저 사장님? 또 보십시오. 축사 부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죠. 2007년 7월 이전 허가받은 축사 부지는 농지 취득 증명 없이 취득 가능.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대 2007년 7월 4일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축사가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로 안 바꿔줬어도 합법적인 거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없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2007년 이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에 축사를 지어도 대지로 안 바꿔주고 그대로 뭐야? 농지로 그대로 둬야 축사를 지어도 대지로 안 바꿔준다는 것이 2007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2007년 7월달 이전 허가받지 않은 축사 농지는 농지 취득증이 발급이 필요한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니까. 2007년 7월 3일 이후 설치한 축사는 농지 증명 발급 필요가 없이도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지민은 사례 집에 있는 거를 제출해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2000년 7월 4일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말씀. 그거는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라는 뜻이야. 2007년 4월 20일 합법적으로 축사를 지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고 대지야. 사실상 대지라는 거예요. 근데 2007년 이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농지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축사도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2007년 이후에는 농지에다 축사를 지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고 그냥 축사를 짓게끔 허가를 내고 그대로 농지법을 적용하는 땅이에요. 농지법을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에 답한 답변 3은 이 사건 건물이 2007년 7월 이전에 지은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없이 보면 우리가 지금 주장한 것이 다 인정이 안 될 때 예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의 것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 이 사건 지상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해야 할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연무읍에서 만약에 경우에 이 사건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건축물이라면 이 불법 건축물이 철도 개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무읍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곧바로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피고의 주장된 이 사건 건물의 불법은 더욱더 손쉽게 철거 판결을 받아 얼마든지 원상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구 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무읍에서는
끝까지 건물을 불법 형질되는데 원상복구 돼야 한다는 거고,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 규정에 의해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건물을 건축된 소유자는 망 누구의 원상복구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원고는 원상복구 계획 최소한 주택 거주자 및 상속권 유가 협의 및 동의 내용을 기재되어 있어야 원상복구가 실현 가능이 있다 하여 농지증의 발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 주인에게 협상을 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원상복구 계획서에 들어가야 인정이 되지,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건물 상속인들과 어떠한 협상도 안 됐을 때는 철거를 할 수 없다, 원상복구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주장을 다시 한 거죠. 비례 주장 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했고,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돼 있고, 신축 당시에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당연한 얘기예요. 1960년도에는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건물을 기양지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 한 거는 언제부터 했죠? 1973년도에 했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60년대에 진 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맞는 얘기예요. 왜? 건물을 지어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없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 때도 없을 때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85년도에 6월 5일에 허가를 듣고 양성을 하였으므로 특정 건물 준공이라고 한 것은, 이때 85년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건물 허가 준공이라고 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건물이다. 그런데 이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 왜 도대체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보십시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겁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최근에 법원 경매 뒤 경매 신청 등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실시된 2019년 12월 매각 기일에 소부의 구성권이 낙찰을 받았고, 소유인이 곧바로 피고인의 농지취득을 신청한 바, 피고는 2019년 12월 11일에 농지취득 자격 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고, 그 반려 사유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라고 기재하였고, 그 당시 담당 직원도 현재와 동일하게 산업계장 한재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먼저 해놓고 나중에 또 말을 또 바꾼 거야. 왜 그런 거래? 이 경매에 당한 사람하고 차가운 사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경매할 때 매각 물병서의 농지취득 자격 발급 및 제출 필요 없는 부동산이라고 명시되었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결이 났는데 판결도 마음에 안 들어.
판결 났죠? 원고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료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농지취득 해주라 이런 뜻이죠. 이유. 반려사입니다. 신청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취득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거짓으로 농지를 이양한 복구와 표현을 현장에서 할 수 없음. 그 원상 복구에 대한 농지를 획득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되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발견한 이 사건의 처법은 위헌하다고 한다. 아니지.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걸 안 해주는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냐고 판사님도.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인 이상 취득상 농지의 상태보다도 본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제도이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판사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긴 담당자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판사님의 판결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판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제가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행정소송하는 것이 수십 건이 되는데 내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판도 2개만 낸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일반적으로 다 맞게끔 했는데 우리가 농지취득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이제 다음 주 오시면은 전반에 그 3개를 가지고 마저 설명을 하고 2번째 시간에는 지분경매입니다. 지분경매는 사실 별게 소송에서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은 낙찰 받잖아요. 그건 건물 주인이 있는 사람하고 가서 협상을 하면 원래 뭐는 공자 우선 매수를 다 가져가요. 근데 가끔가다 공자 우선 매수를 가지 뭐하지 못했을 때는 취하시켜달라고 해서 강제경매에 취하동의서 도장만 찍어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 지분경매도 그런 거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 2가지만 제가 이 교재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다음 주 전반에 농지취득 자격증에 이거 2건 말고 3건에 대한 사례와 지분의 2건 사례는 2번째 시간에 해서 이걸 끝을 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도로를 갖고 소송한 거, 그 다음 특이하게끔 소송한 거, 이걸 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또 한번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 책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